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가 남자 보는 조건이 첫째가 외모도 아닌 능력도 아닌 자상함과 바람피지 않는 것입니다. 사귀면서도 거지근성, 속물근성 보이긴 했지만 워낙 없이 살다 보니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안쓰럽게 생각했던 게 큰 착각이었어요. 말하자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살 때 본인 물건을 끼워서 삽니다. 계산은 물론 제가 하고요. 지인 선물 사러 백화점에 옷 사러 갔는데 본인이 입을 티를 같이 계산대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도 사줘 아니면 나중에 돈 줄게 이런 식입니다. 또는 장 보러 갈 때 본인이 먹을 거를 간식거리 바구니에 같이 담기 등등입니다. 처음엔 사는 김에 사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좋게 계산해 줬습니다. 별로 돈에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미용 관련된 샵을 하니까 은근슬쩍 본인 동생을 공짜로 받게 종종 샵으로 부릅니다. 웬만하면 지인들은 공짜로 해줬기 때문에 좋게 해줍니다. 근데 제가 도움을 받게 되면 생색이 장난 아닙니다.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AS 부르면 돈이 많이 드니 자기 친구한테 맡기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마워서 밥 사려고 했는데 그 친구 도착하자마자 내가 이런 친구도 없어 너가 공짜로 AS 받는 거다. 뭐라도 사줘야 하지 않겠냐, 뭐 시켜 먹자 라며 본인이 더 생색을 냅니다. 어차피 밥 사려고 했기에 밥 시켜 먹었어요. 그 다음은 제 돈은 지 돈, 지 돈도 지 돈입니다. 남친 돈은 당연히 남친 돈이니 일절 터치도 안 합니다. 데이트 비용도 7대3 비율로 제가 더 많이 냅니다. 근데 제가 가방이나 구두를 사면 시즌별로 사냐며 잔소리를 합니다. 경조사비로 10만원이 나가면 무슨 10만원이나 하냐며 5만원만 하라고 잔소리합니다. 동생 생일이라 선물 사주면 어린애한테 무슨 큰 선물을 하냐며 용돈 5만원이나 주고 말라고 잔소리합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28살입니다. 대신 남친 부모님이나 동생 챙겨주면 덥석 받아먹고 좋아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걸 너가 상관을 하냐. 그리고 그렇게 뭐라 하면서 너네 가족한테 쓰는 건 왜 군말 없이 받냐 라고 따지면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라면서 헛소리 합니다. 자기가 돈 없이 살아서 돈에 예민하다는 등등. 어느 날은 갑자기 집에 잠깐 들리자 해놓고 어머님, 이모님 등등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서 밥 먹자고 하더니 어머님이 저를 가리키며 실컷 먹어 얘가 쏘는 거야 라며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남친은 아무 말도 없고요. 우선 계산하고 남친한테 갑자기 내가 왜 계산해? 그것도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랬더니 지 엄마가 저를 며느리로 소개시킨 거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시내 나갈 때면 뭐 좀 사다 줘, 나간 김에 사다 줘, 이따 돈 줄게, 기념일에는 널 위해 준비하고 있어, 기대해 라면서 디데이 2주 전부터 돈 한 푼 안 쓰다가 당일날 3, 4만원짜리 반지나 10만원짜리 가죽 가방 줍니다. 2주 동안 데이트 비용이 더 나갔는데 말이죠. 한참 샵에 손님이 없어서 벌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친한테 이제는 돈 없으니 반반씩 하자. 1일부터 15일까지 내가 데이트 비용 내고 15일부터 말일까지 너가 쓰자 라고 말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데이트 비용 내는 기간엔 비싼 곳, 좋은 곳 가자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비싼 곳 가고 여행 가자 하고 그런데 본인이 돈 내는 기간엔 분식집 가고 집에서 영화 다운받아 보고 공원에서 데이트합니다. 그냥 통장 만들어서 현금 넣어놓고 그걸로 사용하자 하고 저는 이체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현금 없다고 카드로 쓴다더니 이번 달 한도가 없다, 돈이 없다. 결국 또 제가 계산이나 데이트 비용으로 뭐라 하면 자기가 돈이 없이 자라서 돈이 없어서 라며 불쌍한 척 합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차 한 대 샀는데 기름값 한 번을 안 내줍니다. 자기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필요할 때 본인 차처럼 빌려 씁니다. 심지어 친구도 빌려주고요. 비싼 차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이니 당연히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서 폐차시키고 이번엔 남친이 차를 샀는데 저보고 기름값 한 번 안 주냐고 합니다. 너는 내가 차 있을 때 기름 한 번 넣어줬어? 그리고 내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름값 넣어주지 않았냐? 라고 따지면 또 자기가 돈에 예민해서 어쩌고 랍니다. 쓰고 나니 진짜 많네요. 저는 참고로 돈에 그닥 연연해하지 않아서 그냥 돈이 없나 보다. 돈 없는 사람은 저런가 보다 했어요. 돈은 없어도 여자 문제 없고 다정하게 대해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돈 쓰는 거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지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저희 아빠가 1인 사업을 하세요. 혼자 하시는데 많이는 아니고 그냥 먹고 살 만큼입니다. 근데 나이가 있으시니 회사를 넘기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근사한 직업도 아니고 1인 사업이다 보니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겠거니 했나봐요. 그놈은 그냥 일반 직장 다니고 하니까 아빠가 어차피 본인 딸하고 결혼할 거니 너가 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지 하고 넘어가고 아빠는 제 동생 남자친구한테도 말했나 봐요. 동생은 이미 양가 상견례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제부될 사람도 딱히 기술이 없던지라 저희 아빠한테 기술 배워서 자기가 이 사업 이어나가겠다고 해서 남친한테 말했죠. 결국엔 제부될 사람한테 넘기기로 했다. 그랬더니 근데 그거 하면 뭐 돈 많이 벌어?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보통은 월 수익 1,000만 원이고 진짜 잘 될 땐 1억 한번 찍어봤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업을 자기가 물려받겠다고 날뛰더라고요. 이미 제부가 받기로 했다니까 걔를 뭘 믿고 그 사업을 물려주냐. 첫째 딸이 우선이지 왜 둘째 딸 쪽에 그 사업을 물려주냐. 당장 아버님을 뵙겠다. 내가 다시 말해보겠다.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순간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제가 돈이 많은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살았고 제 사업하면서 제 밥벌이 잘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다 제 노력인 건데 그놈은 뭔가 거저먹으려는 심보가 가득한 게 확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넌 좀 거지근성 같아. 이미 너한테 먼저 의사를 물었고 거절해서 제부한테 넘긴 걸 이제 와서 월 수익 보고 갑자기 왜 난리를 치며 지금까지 행동들도 너무 네 돈만 소중하고 남의 돈은 거저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순간 본인도 열받았는지 뭐? 거지근성? 이러면서 뭐라 난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돈 소중하고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너가 그동안 그렇게 얌체짓 했어도 너가 하도 없이 자랐다고 돈 없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 안쓰럽게 생각하며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더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냥 너 본성이 그런 것 같다 라고 했죠. 그놈도 열받았는지 저 같은 애랑 못 사귀겠다며 자기가 돈 없다고 무시한다고 나도 너 같은 애 공주님 대접하면서 머슴처럼 못 살아 하면서 쌩 가버리더라고요. 전 택시 타고 집에 갔고요. 제가 원래 한 번 믿으면 웬만하면 계속 믿다가 한 번에 마음이 확 돌아서고 다시는 안 보는 스타일이라 이미 그놈한테 감정이 다 떨어졌고 그때 그러고 가버렸으니 우리 사이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일주일 아무 연락 없이 지내다가 어제 샵에 그놈 동생이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항상 그놈 동생한테는 무료로 해줬으니 이번엔 아예 친구까지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2명 해주고 나서 그냥 가려고 하길래 2명 해서 12만 원이라고 말했더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얘기 못 들었냐고 나 네 오빠랑 헤어졌다고 했더니 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바꿔주길래 받았더니 오히려 저보고 정신 못 차렸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 버릇 고쳐주려고 연락 일부러 안 했다며 그렇다고 이렇게 복수를 하냐며.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버릇을 고쳐주고 헤어졌는데 내가 왜 네 동생의 동생 친구까지 무료로 해주냐고. 당연히 시술 받았으면 돈을 내야 하는 거지. 땡땡이 돈 없으면 너가 대신 이체시켜라 하고 끊고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줬더니 동생이랑 동생 친구 때문에 그런 건진 몰라도 바로 이체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2, 3만 원 쓰는 것도 벌벌 떨더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가 오네요. 자기도 잘못한 것 같고 저도 잘못한 것 같고 서로 오해도 있었고 이쯤에서 화해하자고. 화가 나서 잠시 연락을 안 한 거지 끝내자고 확실히 말한 게 아니니 우선 오늘 저녁에 만나서 끝내던지 다시 만나던지 결정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풀린 줄 아는지 이따 보자며 하트 이모티콘을 엄청 날리네요. 전 이따 나가서 확실하게 끝내자고 말할 건데 말이죠. 추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 안 좋은 소리도 많네요. 물론 읽으시면서 알면서 왜 계속 만났대 하면서 답답하셨을 것 같긴 해요. 전 그렇게 자존감이 낮지도 않고 바보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놈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고 한두 번 얄밉게 행동하다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고 점점 도가 지나친 겁니다. 사실 돈 부분에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내가 내면 되는 거지. 내가 밥을 사서 상대방이 맛있게 먹으면 그 모습이 좋은 거고 내가 선물을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 거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능한 선에서 돈을 쓰는 거지 막무가내로 퍼주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나오고 뭔가 나를 이용해 먹겠다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런 건 저도 느낍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돌아서는 거고요. 왜 나가냐고 분명 다시 만날 거라고 댓글 다신 분들은 제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날 때 계산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미련 따위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허전함이나 정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나갈 거라고 한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손님도 없고 해서 샵 마감하고 8시 정도에 만났고요. 웃으면서 절 반기더군요. 잘 지냈어? 배고프지? 밥부터 먹으러 가자 하더군요. 근데 정말 좋은데 데려가더라고요. 사귀면서 한 번도 안 가봤던 고급 레스토랑 데려가더라고요. 게다가 주문도 본인이 알아서 이미 다 해놨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텐데 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놈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나 안 보고 싶었어? 나 진짜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어떻게 지냈어? 요즘 손님 없지? 등등 일상생활 얘기하더라고요.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좋게 좋게 대답해 줬습니다. 후식 먹을 때쯤엔 선물 상자도 내밀더군요. 고마워 하면서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온 건 확실하게 헤어지자고 하려고 나온 거고 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돈이 없는 건 단점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 상대로 계산적으로 나오고 그 돈이 마치 네 돈인 마냥 행동하는 건 잘못이다. 내가 몇 번 너의 그런 행동에 뭐라 하면 그때마다 너는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마지막에 아빠를 물려받는 것 때문에 너가 했던 행동은 굉장히 찌질해 보였다. 너의 마음들이 계산적이고 속물적으로 변하는 순간 상대방도 그걸 눈치챈다는 걸 넌 알아야 한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가 좋은데 데려와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선물도 뭔진 모르지만 날 위해 준비했다니 받아주겠다. 나 정말 좋은 여자인데 나 놓쳐서 너 정말 속상하겠다. 그러니 나쁜 근성들 버리고 잘 살아라. 대충 저렇게 말한 것 같네요. 그놈이 말 다 했냐 하면서 목소리 커지길래 지인인 남자를 2명 불렀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놈의 얼굴 다 알고 동생의 남자인 친구 2명한테 미리 부탁해서 문자 보내놨거든요. 건장한 남자 2명이 누나 얘기 끝나셨음 가시죠 하니 쪽팔렸는지 쫄았는지 참 하면서 헛웃음에 아무 말 안 하길래 잘 나왔고요. 그 뒤에는 뻔하죠. 전화 안 받으니 톡으로 김치년이 뭐니 계산적이니 뭐니 뻔한 말들 하고요. 여차하면 신고하려고 차단은 안 해놓고 계속 욕문자 받고 있어요. 샵은 요즘 손님도 없고 다른 좋은데 자리 난 곳이 있어서 옮길까 생각 중이었는데 잘 됐다 싶어 이번 기회에 이전하려고요. 어차피 예약제로 거의 단골 손님으로 운영하던 거라 예약 전화 오면 양해 말씀드리고 토요일부터 샵 문 닫아놓고 오늘 아침에 부동산 갔다가 지금 바로 집에 와서 이렇게 후기 남겨요. 그동안 집에는 초대한 적이 없고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져서 집까지 찾아오진 못할 것 같네요.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고 입구 출구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요. 여기까지가 후기이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왜 여기가 여자들의 친정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2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2년 차고 35주차 산모입니다. 조산기 때문에 입원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랑 통화 후 문득 착한 며느리 노릇 안 하니 말씀을 조심히 하신다는 걸 깨닫고 글을 써봅니다. 저희 시부모님 2분 다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그냥 전형적인 옛날 분들이고 신랑은 외동아들입니다. 신혼집이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니 자주 보기를 원하시는 것 빼고는 딱히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는 일주일에 2-3번 뵀지만 그나마도 신랑이 중간에서 잘 커트해줘서 지금은 한 달에 2-3번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않고 전화도 자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같이 식사하러 가면 살갑게 애교도 부리고 어머님 안마도 해드리고 아버님 말 상대도 해드리니 많이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약 2년 정도를 시부모님 하시는 말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설령 서운한 게 있어도 남편한테 잘 설명해서 남편 생각인 양 설령 시부모님께서 제 의견인 줄 아시더라도 그렇게 대체로 고분고분한 신용을 해왔습니다. 참 이상한 게 시아버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조심스러운 게 눈에 보이십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점점 왜 그러시나 싶은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랑이랑 몇 번 싸웠는데 사실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시댁에서 밥 먹을 때 제 밥은 찬밥을 주십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군말 없이 먹다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신랑한테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왜 나만 찬밥을 주실까? 나도 따뜻한 밥이 좋은데. 신랑은 깜짝 놀라며 몰랐다고 합니다. 다음 시댁에 갔을 때 또 찬밥을 주시니 신랑이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찬밥이 많이 남아서 랍니다. 신랑이 아무 말 없이 신랑 밥이랑 제 밥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 밥을 뺏으려 하셨으나 신랑이 정색하며
앞으로 찬밥이 많이 남으면 이 사람 뜨신 밥 주고 나한테 찬밥 줘 하더니 한 그릇 비우는 내내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 후로 늘 제 밥도 뜨신 밥입니다. 두 번째는 임신 4개월 차에 김장하는 것입니다. 매년 20포기 정도만 김장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저랑 같이 할 거니까 시이모님들 드릴 것까지 한다며 배추 80포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전 임신 4개월 차였고요. 김장하러 갔는데 집에서 젓갈 냄새 난다며 온 집안 창문 다 열어놓고 심지어 보일러도 안 튼 냉골 바닥에 앉아서 김치 담게 하셨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시장에 들렀다 온 신랑이 왜 내 마누라 데려다가 이모들 김치를 담냐고 성질내고 임산부 찬바닥에 앉히는 게 말이 되냐며 아버님이 역정내시니 김치는 20포기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틀고 두툼한 반석을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하셔서 신랑한테 말 잘하고 오라고 시이모님들 드릴 김치 담자고 하시다가 옆에 있던 신랑이 전화 뺏어서 난리치니 미안하다며 통화 종료했습니다. 세 번째는 맞벌이 하면서 아침 차리고 도시락 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모르시는 듯 합니다. 평생 전업주부셨던 어머님은 살림은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옛날 분이시고 어차피 따로 살고 있으니 그냥 앞에서 네네 대답하고 웃어 넘기는 편입니다. 게다가 신랑이 집안일을 잘 분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도 없습니다. 신랑이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 아침을 차려주거나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갈아서 먹입니다. 게다가 신랑 회사에 도시락 바람이 불어 임신 초부터는 도시락도 싸고 있습니다. 신랑이 음식하기, 설거지 빼고 나머지 집안일은 거의 도맡아 하기 때문에 피곤하긴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넘어서 혹은 아침 7시에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내일 아침에 먹일 국은 끓여놨니? 오늘 아침은 뭐 해 먹니? 라며 물어보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것도 신랑이 중재해준다는 거 한 1년쯤 참다가 결국 신랑한테 바톤 터치한 후 해결됐습니다. 허나 얼굴 볼 때마다 뭐 해 먹고 사니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냥 궁금하신가 보다 하고 성실하게 답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언제냐고 내 손주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싶다셔서 기쁜 마음으로 언제인지 알려드렸습니다. 몇 시쯤 모시러 가겠다 약속하고 통화 종료했고요. 약속 당일날 모시러 갔더니 왠지 찬바람 쌩 불며 본체 만체 하십니다. 게다가 하시는 말씀마다 가시가 엄청 박혀 있습니다. 결국 신랑이랑 어머님이랑 1차로 한판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화장실 가신 틈에 여쭤보니 시이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괜찮냐고 이모님께 전화했는데 우리만 전화 안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십니다. 신랑이 이모 교통사고 난 걸 어떻게 알고 전화하냐 했더니 평소에 자주 전화하고 했어야지. 평소에 신경을 안 쓰니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역정을 내셨고 신랑은 내가 이모한테 일주일에 몇 번 안부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거냐. 엄마가 전화해서 알려줬으면 됐을 거 아니냐 했더니 자식 잘못 키웠다 하시며 더 이야기하기 싫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좀 황당은 했으나 서운하셨을 수 있지 생각하고 일부러 어머님께 말도 더 붙이고 했습니다. 애기 초음파로 보시고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손가락도 우리 아들 닮았네. 발가락도 닮았네 라며 싱글벙글 하시며 분위기가 풀렸는데 어머님 모셔다 드리는 길에 사단이 났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어머님이 일요일에 또 오라고 하신 겁니다. 신랑이 내일 하루는 우리도 쉬어야지 라고 답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폭풍 분노하시며 신랑이랑 1차로 큰 소리 났던 시이모님 안부 전화건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신랑도 화났는지 언성이 높아졌는데 신랑이 화내니 그 화살이 저한테 날아오는 겁니다. 네 신랑이 안 하면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평소에 네가 나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하냐 등등 선 보따리를 푸시길래 최대한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신랑대로 화나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네 친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던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 순간 뒤통수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지금 하시면 안 될 말 하신 거라고 어머님께 역정냈는데 어머님은 내가 못할 말 했냐며 이번 설에도 시댁에서는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으면서 친정에서는 하루 자고 다음날 저녁까지 있다 오지 않았냐고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시댁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이성의 끈을 놓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친정 욕되게 하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전화 안 드린 게 서운하다 하시는데 저는 친정 엄마랑도 용건 없으면 통화 안 한다. 이 부분은 어머님이랑 저랑 성격이 다른 거고 예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뿐인데 그런 걸 가정교육 운운하시면 기분 나쁘다. 더욱이 시댁에는 한 달에 두세 번 가지만 친정에는 많이 가봐야 1년에 4~5번이다. 그 몇 시간 더 있었던 게 뭐가 얼마나 괘씸하셨기에 제 부모님 욕 보이시냐 이렇게 쏟아내놓고 마침 차가 신호 걸려서 멈췄길래 차 문 열고 내려버렸습니다. 갓길에 차 세워놓고 온 신랑에게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오라고 말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온 신랑한테 퍼부을 대로 퍼붓고 다시는 어머님 안 뵐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녁에 시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어머님이 말실수하셨다고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 풀라고 하시며 그래도 네가 아랫사람이니 전화는 먼저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마음 풀리면 전화 드리겠다 얘기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전화 드렸습니다. 또 한 번 감정 상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어머님이 전화 기다렸다며 네 신랑한테 서운했던 걸 너한테 못할 소리 해가며 화냈다고 미안하다 하셔서 저도 어머님께 말대답하고 차에서 내린 거 잘못했다 말씀드리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우리 어머님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를 아시게 되셔서 그런지 그 후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엄청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살짝 눈치도 보시고 아무튼 다시 예전처럼 시부모님 뵈러 가면 애교 부리고 살갑게 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절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조건 내내 고분고분 며느리 신용해봤자 대접 못 받는다는 거. 이번에는 그간 시어머니 언행에 받아온 스트레스가 터지면서 좀 예의 없게 대항하긴 했으나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더 정중하되 단호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겠다 다짐합니다. 추가. 댓글에 남편이 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 많으신데 맞아요. 사실 그동안은 남편이 워낙 중재를 잘해줘서 굳이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고 글 초반에 적었듯 막장 시부모님도 아니시기 때문에 가끔 아주 가끔 서운하고 속상한 정도라서 그냥 내내 하고 맞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까칠하게 굴고 할 말 다 하니 시어머니가 달라졌다가 아니라 그동안 신랑이 중재해주고 내 편을 들어줘도 점점 서운한 말씀을 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던 상황에서 평소랑 다르게 제가 직접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더 조심하시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시부모님이 선을 넘지 않고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아직까지처럼 남편이라는 방패를 앞에 세워두고 적당히 착한 며느리인 척을 할 생각입니다. 중재 잘해주는 신랑이 있는데 굳이 제가 나서서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직접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랑 통해서가 아니라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고부관계 조율에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랑 칭찬하는 댓글이 많은데요. 사실 처음부터 중재를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부모님이 옛날 분이라 그래. 이런 말도 곧잘 했거든요. 그때마다 신랑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정을 꾸렸다. 결혼을 한 순간 각자의 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이 된 거다. 이제 당신 부모님, 내 부모님은 제2의 가족이 된 거고 당신과 나,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가 제1 가족이 되는 거다. 나는 당신 부모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당신이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남이기 때문에 분명 서로 상처받고 서운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당신은 내 편이어야 한다.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당신이 말씀드리면 잠깐 서운하고 말 테지만 내가 말씀드리면 사이만 멀어질 거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듯이 당신 부모님과 나 사이에도 조율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당신 부모님께 무조건 맞춰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 부모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서로 밀고 당기면서 맞춰가는 건데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게 당신 역할인 거다. 이런 말을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종종 하곤 해요. 처음엔 좀 냉정하게 들린다고 서운해하던 신랑도 지금은 잘 중재를 해주고 있고요. 어찌 보면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잘 골랐던 게 평탄한 결혼 생활을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어찌되었든 잠이 오지 않아 주절주절 써내려간 글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